미분과 관련된 활용 부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물리 시간 이거 용어들은 많이 보잖아, 그지? 뭔지 보자. 첫 번째로 상황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시각 T라고 일단 미지수 하나를 세팅을 할게요. 이 시각이 흐름에 따라 뭘 볼 거냐면 위치를 볼 거예요. 위치. 그래서 보통 이제 위치를 x, 이걸 뭐 변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뭐 변이라는 말은 안 쓸 거고, 결국은 시각이 흐르면서 위치를 정하는 거니까 뭔가의 관계가 있겠지, 그지? 시각과 위치의 관계. 그래서 그냥 x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얘를 t에 대한 어떤 관계로 ft라는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쪽에서도 그 얘기는 할 거야. 어디 있냐면 여기 x는 ft, t에 대한 위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x는 ft라고 위치 함수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봐봐.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그러면 변화가 얼마나 있는 거야? 델타 t만큼 있는 거지. 델타라는 게 변화하는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델타 t만큼 뭔가 변화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우리 어떻게 구하니? 생각해봐. 평균 속도. 내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렸어. 거리는 100km가 이동했어. 평균 속도, 우리 속도 어떻게 구하니? 그냥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해도 속도, 속력이었네. 속력,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건 무슨 뜻이니? 단위 시간 동안 내가 얼마의 거리를 갔니? 요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제로 든 게 뭐였어요? 1시간 동안 100km를 갔다면 평균 속도는 이렇게 돼요. 그럼 뭐야? 1hour 분의 100km 이렇게 되겠죠. 그것처럼 시간 변화 분의 거리 변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봐. 여기 가로축은 시간이 변하는 t축이라고 볼게요. 잘 안 보이네. t축이라고 보고, 또 다른 위치에 축을 하나 더 표현할게요. 요거는 아까 위치라고 했던 x인데요. 여기 위치 함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 t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재기 시작한 t에서의 위치가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ft라고 표현이 되겠죠. 대응 관계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t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변했어요. 그거를 델타 t라고 표현할 거야. 한 요 정도 왔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t 더하기 델타 t. 그래서 요 간격이 델타 t인 거지. 요만큼 변했을 때 위치는 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요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위치는 요 정도로 대응이 되더래요. 즉 f에 t 플러스 델타 t가 들어가면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더래. 그래서 그 바뀐 차이, 위치의 차이를 델타 x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평균 속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겠니? 아까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위치라고 보면 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 식이 델타 t분의 델타 x로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구체적인 식으로 따져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최종 위치에서 시작한 위치를 뺀 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에 ft 더하기 델타 t 빼기 ft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리미트 개념이 있니 없니? 없지. 아직 극한 개념이 안 들어갔어, 그치? 이거를 우리는 평균 속도 또는 우리 익숙한 용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 증가분의 y 증가량 했던 거를 t 증가량분의 위치 증가량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2번에다가 뭘 하냐면 요 녀석의 극한을 한번 보는 거야. 리미트를 보는 거야. 어떤 리미트를 볼 거냐면 여기에 델타 t라는 녀석을 한없이 0으로 보내볼 거야. 그 말은 뭐니? 한없이 0이라는 거는 요 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치?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거는 요거를 계속 줄여보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할 때를 돌아가 봐. 미분계수 모양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x는 a로 보낼 때, 하나는 h를 0으로 보낼 때였지. 그 둘의 관계가 뭐였냐면 x와 a의 그 간격 차이를 h라고 정의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a로 자꾸 가깝게 가면 걔네 둘의 간격이 줄어드는 건데 그때 h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델타 t를 마치 우리 미분계수 정의했을 때 h 녀석으로 보면 돼요. 또는 그때 미분계수 정의할 때 델타 x라는 거 본 적 있지, 그지? 그걸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델타 t분의 델타 x는 평균 속도였는데요. 이때 분모에 있는 델타 t 시간 간격을 자꾸 줄여. 즉 h를 0으로 보내처럼 델타 t를 0으로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지. 괜찮아요? 미분계수 정의가 되고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래쪽에 요거부터 순간 변화율 여기 있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야. 즉 우리 앞에서 정했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괜찮지? 그걸 우리는 속도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와 속도는 다른 개념이야. 알았지? 그래서 한순간의 빠르기를 우리는 속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그럼 무슨 관계예요, 결국은? 쭉 봤더니 여기에 델타 t를 마치 h라고 본다 그러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t 더하기 h 빼기 ft니까 이거는 f't 도함수 정의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우리 처음에 ft라는 거는 위치 함수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속도 함수는 어떻게 됐어? 그거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아, 그래서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는 미분 관계야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즉 속도를 가지고요, 시간 변화 중에 속도 변화,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변화를 구해. 그런 다음에 그것에 또 시간을 0으로 계속 보내요. 그 차이를.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다. 아까 속도, 순간 변화율은 위치가 순간적으로 어느 그 속도, 말 그대로 속도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냐면 가속도라는 녀석, 3번에 정해놓은 가속도라는 녀석은 속도가 어떤 속도로 변하는지,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인 거야. 그래서 t에서 속도 v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계가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의 관계가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의 관계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관계? 미분 관계.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래쪽에 키 포인트가 나오겠습니다. 위치 함수를 ft, 시각 t에 대한 함수라고 본다면, 이게 함수로 나타나진다면 그것을 미분한 거, 도함수가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 함수가 돼요. 자, 여기서 지금은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모양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속도 v를 f't라고 나타냈잖아, 그지?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란 말이야. 그 한 번 더 미분했다라는 거를 프라임을 한 번 더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을 한 번 더 붙여요. 더블 프라임 또는 이게 도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이거는 참고입니다. 다시 안 나와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아, 그래서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속력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속도와 속력 구분하죠? 무슨 차이가 있니? 정말. 그렇지, 누가? 속도가 방향이 있어. 그치?
생각해보면 우리 수직선에서 움직일 때 생각해보면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을 때 양의 방향, 즉 너희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즉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근데 속력이라는 개념은 뭐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얼마나 빨리 가는, 얼마나 빠르기, 얼마만의 빠르기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력은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구분하지 않고 그 크기가 중요한 거야. 해서 속력과 속도를 비교할 때는요, 속력은 크기만 존재해요. 속도는 그 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즉 방향이 붙어야 돼요. 알겠지? 방금 얘기했지만 속도의 방향은 양수냐 음수냐 부호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선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볼게. 속도 v 함수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 크기만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속도는 f't, 속력은 그것의 절대값을 씌운다. 크기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속도의 부호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맞지? 양수면 방금 우리 쌤이 얘기했듯이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으로 가정합니다. 만약에 이게 수직 운동을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해봐. 지면에서부터 공을 던져 올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마치 높이가 높아지는 방향이 수직선에서는 값이 커지는 오른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거고 높이가 줄어드는 위치에서의 속도는 부호가 음수일 거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속도가요, 부호에 따라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0이 될 때가 결국은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0이 된다고 방향을 바꾸니? 그건 아니지. 0이 되는 데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야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든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개념이 우리 앞서서 다뤘던 어떤 개념이랑 비슷해? 극대극소 개념이랑 비슷하지. 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도함수 구하고 는 0을 먼저 찾잖아. 방금 속도함수가 위치함수의 도함수였으니까 그걸 구하고 는 0인 걸 찾으면 아, 얘가 무조건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 방향이 바뀔 후보들이 되는 거야.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뀐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면 그 녀석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겠지. 그래프로 따지면 그 녀석들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속도 함수 부호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방향은 수직선 오른쪽 또는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위쪽 방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무조건 바꾼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바꾸거나 정지한다. 생각해보면 속도가 0이면 서잖아. 그치? 방향을 바꾸려면 서야 되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부호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메모해둘 거는 여기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나요?는 속도의 부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아래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예시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를 본다 그러면 요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게 FT야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속도 함수 표현하고 가속도 함수 표현하기가 편해요. 왜? 미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위치 함수가 주어졌고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하, 속도는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야. 가속도는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야. 이런 관계입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속도 함수부터 구해보면 ft라고 넣었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 빼기 6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가속도 함수는 그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t는 3에서 시각을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집어넣기만 하면 위치, 속도, 가속도 다 구할 수 있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세부적인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넘어가 보자. 자,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였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목 보면 시각.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각은 t로 접근을 해요. 대부분 이제 t로 줄 거예요. 시각의 흐름에 따라 어떤 뭐 곡선이나 직선의 길이 또는 어떤 평면 도형의 넓이 또는 어떤 이체 도형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때,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하는 정도거든요. 이거 다시 해석하면 변하는 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메모하자. 이 녀석은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속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어떤 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선분이 시각 t가 흐름에 따라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냥 무턱대고 길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관계식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t를 정해주면 이렇게 길어지고 t를 정해주면 이런 길이고, 이게 정해져 있는 녀석이라고 봐봐. 그러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게 특정한 시각에서 빠르기를 구해보는 게 변화율,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야. 넓이도 봐봐. 뭐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뭐 시각에 따라 어떻게 변해요 라는 관계가 있어. 즉 넓이가 어떤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시각을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지정하면 그때 넓이가 정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3이 됐을 때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순간에 이 넓이는 어떤 속도로 팽창하고 있니? 어떤 속도로 커지고 있니? 그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게 변화율이야.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피도 마찬가지. 우리가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봐. 풍선을 쭉 불면 부피가 쭉 커지잖아. 쭉 커지는데 그 커지는 정도, 부피도 시각 t에 대해서 정해져 있대. 그래서 뭐 9의 모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t가 1일 때는 이 부피, t가 2일 때는 이런 부피, t가 3일 때는 이런 부피라고 정해져 있어. 그랬을 때 t가 3일 때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3일 때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이 되는 순간에 얘는 어느 속도로 팽창하고 있냐, 이거를 구해보라는 얘기야. 즉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변화율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속도 개념이라서 미분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것의 변화율이니까 도함수,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 설명이 그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아래쪽 예제 보자. 어떤 도형인지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이렇게 정해진대요. t에 대해서. 이거를 ft라고 길이 함수로 두라는 얘기야. 그래서 t는 2에서의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이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봐봐.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길이 함수가 있었으니까 여기 2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래서 변화율은 속도, 도함수다. 그래서 f't를 먼저 구하는 거야.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될 거고, 언제? t는 2에서의 속도, 즉 f'의 2를 구하세요. 이게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제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겠네.